You Understand Me 유유미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윤서진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동기와 목적, 프로그램의 오버뷰, 현 구현 상황, 시나리오, 역할, 계획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유미는 발표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You Understand Me라는 뜻으로 온라인 강의에서 웹캠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파악하여 교육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학생들과 교육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 도입된 지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수업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교육자가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들의 이해도를 계속 체크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되었고 저희는 이런 상황에 놓인 교육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의 움직임 및 행동을 인식하여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교육자에게 전달하여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한 강의가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구현에 사용했고 사용할 라이브러리 및 API입니다. 먼저 집중도와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CV, 미디어 파이프 포즈, 텐서플로우를 사용합니다. 집중도 및 이해도 판단을 위한 알고리즘들은 이후에 모바일넷을 이용하여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수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과 교육자 사이의 화상 채팅을 위해 WebRTC, Socket.io, Node.js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서도는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판단할 때 진행되는 과정과 각 과정마다 사용되는 기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오픈CV의 하르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자리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중도 판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중도 판단 단계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동공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학생의 집중도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CV와 미디어 파이프 포즈를 이용해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의 움직임과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인지 확인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제 순서도에 맞게 구현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르 캐스케이드를 통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 영상에서 얼굴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얼굴을 감지하면 학생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코드는 하르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초기 세팅을 하는 코드입니다. 세팅을 마치고 비디오 디텍터 함수로 넘어가 하르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학생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이해도 판단을 위한 행동 인식 중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과 얼굴을 가까이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미디어 파이프 포즈를 이용합니다. 먼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입 양 끝점의 중점과 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이은 두 직선을 이용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입 양 끝점의 중점을 코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있습니다. 이은 두 직선 사이 각도를 계산하고 만약 계산한 각도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인계값 이하가 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진들은 실제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음 코드들은 미디어 파이프 포즈를 이용하기 위해 세팅하고 헤드체크 함수를 통해 결과를 받아오는 부분의 코드입니다. 헤드체크 함수의 경우 알고리즘에 필요한 랜드마크의 좌표를 변수에 저장하고 여러가지 수식을 통해 계산한 각도로 판단 결과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가까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끝점의 거리를 이용하여 이전에 저장된 측정된 거리에 미리 지정해 놓은 인계값을 더한 값보다 크다면 얼굴을 가까이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드를 실행했을 때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클로저 체크 함수는 앞서 설명드린 헤드 체크 함수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랜드마크의 좌표를 저장하고 calculate length 함수를 통해 거리를 계산해 결과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로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입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DLIB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DLIB의 점들 중 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안쪽 점 3개를 이용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코와 왼쪽 눈 안쪽 점, 코와 오른쪽 눈 안쪽 점을 선으로 이었을 때 나타나는 두 직선의 사이각과 왼쪽 눈 안쪽 점과 오른쪽 눈 안쪽 점 사이의 거리, 총 두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만약 사이각이 초기에 저장된 각도보다 작아지고 눈썹 사이 거리가 초기에 저장된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미간을 찌푸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리면 미간을 찌푸렸다고 판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DLIB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From Global Check 함수에서 다양한 수식을 통해 미간을 찌푸렸는지 찌푸려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알고리즘을 합친 데모 영상입니다. 방금 데모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상을 시작하면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출력합니다.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고개를 갸웃거리는지, 얼굴을 가까이 하는지, 미간을 찌푸리는지 확인합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 콘솔창에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면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고 뜨던 콘솔창이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고 변경되어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면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콘솔창에 출력합니다. 실시간으로 이것들을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이 묶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을 딥러닝 경량 모델인 모바일넷을 이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바일넷을 사용하기 위해 모바일넷을 이용한 아이 트래킹과 헤드포즈 측정 알고리즘 오픈소스를 통해 실제로 실행시켜본 결과입니다. 또한 현재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의 방법에서 프레임 간의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움직임의 정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닌 이전의 프레임 동안에 사용자의 움직임의 평균을 측정해서 그 평균값이 크게 변하는 부분을 이용하면 오차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갸웃거리는 경우와 얼굴이 가까워지는 경우,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 그리고 호응체 인식을 할 경우에 모두 들어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연결관계도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웹 RTC API를 통해 스트림과 데이터를 소켓 IO를 이용해서 Node.js 서버로 보내줍니다. 서버는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 분석 결과를 교육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각 학생들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웹 RTC는 웹 브라우저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바스크립트 API로 웹 RTC를 이용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의 타깃인 교육자는 처음에 가입과 로그인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후 온라인 비디오 버튼을 눌러 룸 이름과 유저의 이름을 기입하고 조인 버튼을 누르면 화상회의 룸이 만들어지고 자신은 호스트가 됩니다. 왼쪽 사진은 현재 호스트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링크를 통해 룸에 2명이 들어와 총 3명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플피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웹 RTC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기능들입니다. 유저는 버튼을 통해 카메라와 소리를 켜고 끄는 것에 자유롭고 룸에 들어와 있는 유저들은 텍스트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공유도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서 알고리즘을 돌리기엔 프로그램이 무거워져 2초마다 자신의 프레임을 캡처하여 보내주어 인식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데이터와 스트림은 서버로 전송되고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후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면 교육자는 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웹사이트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만든 메인 웹페이지입니다. 교육자는 자신의 정보를 기입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는 알람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수업을 위한 화상 채팅방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비디오 버튼을 누릅니다. 룸 네임과 유저 네임을 적은 후 조인 버튼을 누릅니다. 호스트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들어와 3명이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함께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적힌 것을 보시면 여학생이 들어온 후 몇 초가 지나고 인시시 1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자리에 착석해 있고 여학생이 이해가 안 가서 얼굴이 가까워지며 페이스 클로저가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여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면 틸티드가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쉐어 스크린으로 자신의 웹을 공유할 항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체 화면과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12월과 1월에 정확도를 위해 프레임 간의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하고 속도를 위해 행동인식 알고리즘을 모바일넷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학생들의 분석 결과를 웹페이지에 통계적인 수치로 나타낼 예정입니다. 2월에는 테스팅을 하고 이후에 문서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고지민 학생은 행동인식 알고리즘을, 이민수 학생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윤서진 학생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